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생활정보의 법률편을 맡은 골드스틴 법률그룹의 진명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민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이어서 항소와 재심사 고려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특히 또 그중에서도 이제 항소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재심사를 고려해 달라는 그 요청과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요. 일단 항소가 됐든 재심사 고려가 되었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민국에 이제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거나 아니시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취업 이민으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중간 단계로 뭐 I-140 공서류, 취업 이민 청원서를 내셨거나 아니면 또 가족이민으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I-130 서류를 내셨거나 아니면 또 이제 비이민 신분으로 지금 뭐 학생비자나 소규모 투자비자나 가지고 계시면서 그 동일한 비이민 비자로 예를 들어 이제 E2라고 하시면요. 이제 소규모 투자 비자라고 하시면 E2를 이제 2년마다 연장을 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신분으로 신분 연장 신청을 하셨던 부분,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뭐 학생으로 계셨다가 이제 취업 비자로 바꾸시든 관광으로 계셨다가 학생 비자로 바꾸시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가시잖아요. 서류가 접수가 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검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당연히 바라시는 소식은 승인이 나오는 거죠. 승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승인 결과가 또 잘 나와야지만, 특히 비이민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 이제 학생으로 계시거나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렇게 또 잘 승인이 나와야만 신분이 이제 미국에서 계시는 체류 신분에 지장이 없이 이제 신분을 잃는 이런 부분이 없고 공백 기간이 없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분이 잘 유지가 되시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간 다음에는 물론 승인이 제대로 이제 제때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동일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영주권자로 계시면서 이제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 시민권을 신청을 해두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승인 결과는 이제 정말로 다들 이제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런 결과가 되시는데요. 이제 어떻게 또 보시면 어떤 분들은 영주권까지 이미 다 받고 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서 기다리시는 분들이야 뭐 급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많은 경우들에 지금 당장 꼭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영주권자이시지만 그래서 본인은 미국에서 계시는 신분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지만 시민권을 꼭 시간 안에 어떤 일정 기간 안에 획득을 해서 취득을 해서 그 이제 그 다음 단계들, 예를 들면 이제 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한국에서 시민권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을 해서 이제 모셔오고 싶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우자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제 본인이 시민권을 획득하자마자 이제 서둘러서 배우자의 영주권을 진행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제 많은 경우에 보시면 시민권을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그 부분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러셔서 이제 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민국 수수료도 내시고 해서 이제 이민국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몇 개월에 이제 또 긴 경우에는 뭐 1년도 넘게 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또 한참 시간이 지나야지만 결과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들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승인 결과가 아니고 이렇게 기각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본인의 케이스가 좀 약한 케이스라서 아니면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알고 계시고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서 다른 준비도 함께 하고 계셨으면 또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더군다나 아닌데 별 문제 없이 잘 나올 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또 이제 특히 신분 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큰 결정을 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세요. 그러신데 이제 그래서 기각의 통지서를 이제 받고 나시면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심 요청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변호사와 잘 상담을 하셔야 되시고요. 잘 의논을 하셔서 가장 좋은 쪽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잘 검토를 하시고 조언을 들으신 후에 가장 본인에게 좋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항소는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각 통지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 이제 어필이라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항소는 안 된다 하시더라도 재심 고려의 요청은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제 다 검토하시고요. 그러시고 또 이 결정들을 내리셔야 될 때 그 결정을 내리시는 게 이제 물론 다 얼른 이민 혜택에 대한 이제 처음에 신청하셨던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지 되니까 원래 이제 서둘러서 또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재심 신청이든 아니면 항소 신청이든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허가되어 있는 기간이 또 그 이제 통지서에 적혀 있는 날짜로부터 통지서가 이제 적혀진 날짜로부터 발행이 된 날짜로부터 33일 내에는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는 약 한 달이시죠. 그래서 33일 내에 그쪽에서 이제 이민국에서 아니면은 그 이제 또 다른 기관에 보내게 되신다면 항소 신청을 하게 되신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는 것이 33일 내에 받으셔야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본인 이제 해당 케이스를 잘 검토를 받으시고 이제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항소를 하실 건지 재심 신청을 하실 건지를 잘 결정하셔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만 하십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걸로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거는 재심 요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필을 이제 항소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하셔야 되시는 경우가 또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해당 그 이민국에 항소 신청이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그 맨 처음에 신청을 했던 맨 처음에 이 이제 본인의 케이스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기각 결정을 내려줬던 그 이민국 오피스에 이제 서류가 갑니다. 항소 신청이. 근데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서 이제 받고서 그 해당 이민국 오피스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요. 이 항소 진행을. 아니면 우리는 이제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일단 이제 또 항소만을 전문으로 받아주는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진행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으로 그러면 케이스가 보내지게 돼서 그 해당 기관에서 일단 이제 또 손님의 그 항소에 대한 부분이 신청에 대한 서류가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세요. 그러시니까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심사 속도가 항소 케이스들로 보시면 예전에는 뭐 기본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는 걸리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항소에 대한 이제 항소밖에 또 근데 방법이 없으셔서 항소 신청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신청하시면서도 이제 저희가 늘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18개월에서 뭐 2년, 2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항소 신청이 들어간 후에도 그 정도 이제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야만 결과를 들을 겁니다. 라는 거에 대한 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부터는 그래도 다행히 많이 이제 1년 미만으로 검토 기간을 줄이자라는 이제 목표를 하고 이민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많이 예전보다는 한 1년 내지는 1년 미만의 기간을 거쳐서도
그 기간 내에서도 이제 항소 이제 어필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내주고 있고 그런 추세세요. 그러시니까 이제 결정하실 때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재심 고려 신청을 이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리면서도 또 끝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재심 신청은 이제 처음에 이민국에 서류 접수를 이제 하신 다음에요. 이제 원래 케이스요. 그러니까는 기각 통보를 받으셨던 그 원래 케이스, 진행하셨던 케이스가 접수가 된 다음에, 기각 통지서를 받고 나시면 그 기각을 받으신, 이제 기각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는 어필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어필, 그러니까 항소 아니면 재심 고려 신청이 승인이 돼서 승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시는 신분이 있으신 거는 아니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심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원래 이제 이민국에서 실수로 잘못 기각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각 결정을 번복을 해주거나 아니면 항소를 받아들여줘서 다 검토를 이제 1년에 아니면 뭐 2년이나 이런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검토를 끝내고 나서 이제 그 결정을 번복을 해주고 나면 그러면 처음에 기각 내용 자체가 기각의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민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셨던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그래서 그 긴 기간이 그동안에 신분이 없으셨던 거지만 그 부분이 다 이제 괜찮아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민국에서 잘못 내려줬던 결정 때문에 중간에 어필을 해놓고 신분이 없이 기다리셨던 거지만 그게 제대로 결정이 나오고만 나면 그 기간 동안에 신분이 이제 그런데 없었던 걸로 계속 간주가 되면 그건 옳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이제 기각을 받은 다음에 기각 통보를 받은 다음엔 신분이 없는 상태로 이제 재심에 대한 아니면 항소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만 항소 결과가 잘 나오고 나시면 그 기다리던 동안에 신분이 없이 기다리셨던 부분이 제대로 무마가 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을 다 이제 면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재심 고려나 항소 신청이 가장 좋은 방법이시면 이제 그렇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인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시간이 또 워낙 많이 걸리는 부분을 이제 꼭 고려를 하셔서 만약에 다른 방법도 또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A라는 신분에서 B라는 신분으로 지금 변경하는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이제 신분 변경 신청이 이렇게 기각이 되었고 그 부분이 검토를 했더니 이민국의 실수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제 손님의 상황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셨어서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게 그래서 B라는 케이스로 이렇게 신분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한 게 이제 좀 예를 들어 약한 케이스였거나 한다라고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또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상황이 바뀌셔서 더 좋은 케이스로 이제 다른 경우로 전환해서 하시는 게 나으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히 더 현명한 방법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민 케이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시니까요. 영주권까지 가시는 길도 있으시고 신분 유지를 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경로가 있으실 수 있는 거니까는요.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상황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잘 고려를 하시고 잘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하시게 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